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구글 코리아가 구글 검색으로 되돌아본 2022년 국내 트렌드 검색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국내 이용자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검색어는 바로 기후변화였고요. 이어서 카타르 월드컵, 또 이태원 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올해 이 검색어들이 대부분 악재 관련 키워드였다는 건데요. 그만큼 올 한 해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부동산 성공 투자, 또 시장 안정화 등과 같은 검색어들이 순위에 랭킹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계속됩니다.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 뭐 점심이라고 해도 낮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뭐 따뜻하다라는 건 느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날씨에 특히나 우리 뭐 제 또래 이상의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제 건강에 이 혈압이라든가 이런 쪽, 또 감기 쪽,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하다 보니까 뭐 독감이라든가 감기 환자가 여느 해보다 많이 줄어 있다라는 뭐 통계도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미리 그 마스크를 좀 쓰면서 뭐 우연치 않게 감기가 예방이 됐듯이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계속해서 꾸준히 시청하신다고 하면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시장으로 다가오더라도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을 좀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부동산 고민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38-3973번이고요.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시장의 전망들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인데요. 네. 아들 명의로 진도 아파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덕소에 네. 진도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제가 2016년도 4월에 네. 이제 취득을 했었어요. 네. 근데 현재 아들은 직업군인이고 관사에 거주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현재 전세를 내놓고 있고 저는 또 같은 덕소에 동부 센트레빌에 지금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아파트를 둘 중에 하나는 팔아야 되는데 이제 팔고 싶거든요. 네. 좀 투자 차원에서 이제 팔아가지고 조금 제 거를 팔아도 되고 아들 거를 판다면 좀 평수를 좀 넓혀서 좀 네. 제 아파트를 판다면 약간 이제 투자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덕소 향후 진도 전망을 좀 아파트, 알고 네, 싶거든요. 덕소 진도 아파트와 덕소 동부 센트레빌 둘 중에 어떤 네. 걸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일단 동부 센트레빌을 우리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거고, 네. 우리 모친께서 거주하시는 거고, 네, 네. 이거 언제 매수하셨다고요? 그거는 분양을 받았어요. 2016년인가요? 13년? 동구는 2000 초였는데 미분양 때 들어가지고. 그러세요.
네. 뭐 어찌됐든 이 자체 매수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래됐으니까 네. 그거는. 네. 여기 아래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진도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네, 네. 여기 진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드님 명의로 이제 돼 있고 실제 거주는 안 하시고 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이 두 아파트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데 네. 적어도 5년 이상은 보유하고 계셨었습니까? 두 아파트 모두? 그러니까 센트레빌은 그렇죠. 뭐 센트레빌은 미분양 사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오래 되셨겠고 예, 예. 이 진도 아들 같은 경우 것도 네. 예, 6년째 지금. 5, 6년 됐습니까? 이것도? 예, 지금 이제 내년 6년째 들은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네. 예, 2016년 6년 됐어요. 2016년도 4월에 취득을 했거든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가격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고 네네. 일단 우리 동부 센트랩이라고 진도 아파트하고 네.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예, 예. 뭐냐면 뭐 둘 중에 또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둘 중에 거주하는 아파트 그리고 좀 더 새거인 아파트 네. 그러니까 준공 연수가 더 최근인 아파트 그거를 선택해서 갖고 가시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둘 다 매도해도 큰 지장은 없는 거예요. 이 덕소 쪽에 계속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드님 집도 이쪽이고 또 직업군이라고 하시고 저쪽 뭐 홍천이나 이런 쪽에 근무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양평에 있는데요. 양평 쪽이에요. 네. 그럼 우리 어머니도 이쪽이 생활권이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왜 5, 6년 정도 두 개 모두를 갖고 계셨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을 한 게 언제 상승해서 작년 재작년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 이전에는 근데 또 가격 상승도 굉장히 높은 폭으로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서울 웬만한 아파트에 비교해서는 금액이 높지를 않겠다고 하지만 네. 실제 상승 폭을 비율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이 오른 거거든요. 1년 동안에. 엄청 그때 오른 거예요. 그냥 잔잔하게 오다가 훅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꺾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시기가 2020년, 21년이에요. 네. 이 시기에 오른 이유가 있어요. 오른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일단 뭐 상승장이었잖아요. 부동산 자체가 상승장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세력이 유입이 됐죠. 당연히. 뭐 서울의 비싼 것들 서울에서부터 점점 밀려서 교외로 빠지게 되면서 우리 와부 쪽에도 덕소 쪽에도 이제 점점 밀려온 거고 투자 세력 자체가. 두 번째는 이쪽에 구리 쪽 있잖아요. 어차피 상승장이라고 우리 덕소가 오르려고 했으면 얘네들이 단독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저쪽 연결되는 강변북로로 연결되는 저쪽 구리 있잖아요. 네. 구리나 다산이나 바로 앞에 있는 요 강 건너에 있는 뭐 하남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또 무섭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가격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거주 세력들이 이쪽으로 또 유입이 된 거예요. 요 두 가지 차원에서 가격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부동산 상승장이라는 상승 기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뭐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서운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정말 운 좋게 오른 거예요. 별로 오르질 않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살기는 좋은데. 왜냐하면 상승률 자체가 뭐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상승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따지잖아요. 돈도 내 주머니에 있어야 내 돈인 거고 먹기 좋은 음식들도 내가 먹어야 비로소 내 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지 않고 내가 품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내 게 아닌 거잖아요. 네. 막말로 여기도 우리 덕소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이나 자녀분들이 매수를 하셔갖고 사셨지만 이렇게 오를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저는. 여기저기 이사 안 다니고 내 집 있고 어차피 현물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나는 이쪽에 거주하고 해야 되니 뭐 특별하게 이사 다니지 않고 내 집에서 내가 거주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냥 우상승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이었는데 사실 이쪽 지역의 아파트들은 경기 상승하는 것만큼도 오르지도 못했거든요.
네. 그냥 밑에서 그냥 계속 수평 이동을 했던 거예요. 가격 자체가. 조금 올랐으면 다시 또 조정받고 조금 올랐으면 다시 조정받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탄하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랬다가 20년, 21년에 그냥 확 오른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조정되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얘는 이제 오른 만큼 조정을 받겠죠? 지금이 최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가 그러니까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승 요인이 몇 가지 작용을 해준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가장 확실한 게 이제 일자리가 되겠고 교통에 대한 개선이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집값을 단기간에 확 올려줄 수 있는 뭐 확실한 개발 호재가 그런 게 되는데 우리 덕소 쪽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도 아파트가 앞에 있다라고 해도 그래도 동부 센트레빌보다는 진도 아파트가 더 덕소역에 가까이는 있다고 해도 사실 이 경의중앙선인가요? 이 지하철을 타고 이 KTX 중앙선인가? 요거를 타고 이제 뭐 이거를 뭐 구리로 일을 가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차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덕소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역에 대한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를 않은 거예요. 남아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장이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우리 동부 센트레빌이나 진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 요인은 앞으로 있는 건 덕소 뉴타운뿐이 없어요. 네. 덕소 뉴타운 재개발뿐이 없는데 이 뉴타운이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이쪽 지역이 원래 사람들의 수요층이 굉장히 두껍고 이 수요층이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인기 지역이다. 이랬다고 하면 당연히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하면 경쟁률을 놓고 가격 자체가 엄청 상승을 할 텐데 그렇게 인기 지역도 아니고 여기를 뭐 딴 데 내가 내 집 마련하지 않고 여기를 꼭 덕소를 내가 진입하리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층이 서울이라든가 기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얕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쪽 지역에 있는 우리 지금 어머니께서 갖고 계시는 동부 센트레빌이라든가 진도 아파트는 파실 수 있을 때 파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만큼의 있는 양도 차익 20년부터 21년 동안에 상승했던 이 가격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지고 계시다가 어차피 덕소의 대장은 덕소 뉴타운일 거예요. 여기 새 아파트들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이 앞에 덕소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요 한강 뷰 나오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는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요 지금 표시된 데가 이제 덕소 3구역이 될 텐데 얘네들이 덕소 3구역이요. 뉴타운에서는 대장이잖아요. 지금 금액은 충분히 우리가 뭐 아무리 부동산 하락기라고 해도 금액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저라면 뭐 일단은 저는 둘 중에 더 새 아파트가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엄마가 거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도 아파트는 매도하셔도 좋고요. 어차피 내 아파트가 뭐 한강뷰가 착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앞에 또 아파트들이 가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는 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이쪽에 또 고등학교도 이 뒤쪽에 있고 이 진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이 학교 보내려면 이쪽 와부 초등학교인가요? 이쪽에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부모가 다 케어해줘야 돼. 굉장히 거리가 있더만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에 뭐 또 뭐 독신이라든가 아이 교육 다 끝난 그런 수요층으로 제한을 해두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내 집도 언젠가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1인 가구, 2인 가구, 자녀가 뭐 교육이 다 끝난 가구 아니면 또 교육까지 다 지금 해야 되는 이런 그런 가족 세대까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수요층을 조금 더 넓혀 놓는 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동부 센트레빌에 거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뭐 급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저는 둘 다 정리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정리를 하게 되면 네. 제가 일단 거주해야 될 것을 또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동부 센트레빌을 보유하시고 진도를
매도하시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굉장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네. 거고 예. 굳이 여기에 두 개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죠. 하나를 갖고 있는다고 해도 그렇게 똑똑한 한 채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 내 편의에 의해서 내 집은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 정도는 갖고 있되 추가적으로 뭐 그냥 이 두 채를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소린 거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상승에 어느 정도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큰 여파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요인이 덕소 뉴타운 개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 지역 저는 그래서 요 두 개를 모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뉴타운 3구역에다가 하나 마련해 놓고 계셔도 되는 거고 그래도 돈이 남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 재개발이라든가 서울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나는 동부 센트레빌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 일단 진도는 매도하셔서 이 매도 금액 가지고 아드님 명의로 다른 거 갈아타게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일단 오늘 문의사항의 초점은 뭐냐면 이 두 개 아파트 중에 어떤 거 팔까요?였잖아요. 네. 진도 파세요, 진도. 근데 그 3구역이 네. 3구역이 이제 입주가 언제 다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은 동부 센트레빌에 주는 영향은 있나요? 얘 입주 그 정도까지 얘를 오래 가지고 계실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우리 아파트도 상당히 이제 연식이 된 아파트로 변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오래 걸려요? 3구역이? 3구역 글쎄요 한 좀 빨리 잡으면 2030년도 정도에 뭐 예상대로 하면 이 정도에서 32년까지 정도에서 입주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이쪽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뭐 여기 거주하시니까 더 잘하실 거겠잖아요 저보다는 많이 이렇게 조합 움직임 이런 거에 참여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정보를 많이 열어놓으시면 더 저보다는 직접적으로 그때그때 상황들을 더 체크하실 수가 있을 거니까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요소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덕소 3구역도 진행이 늦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뭐 2030년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2024년 뭐 이때까지는 관리 처분이 나야 될 거고 27년도쯤에 이제 이주 철거하면서 27년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30년에 입주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만 해도 느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후년에 관리 처분 나눈다고 하면 내년에 사업 시행인가 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기간 자체가 좀 빨라진다라는 거. 그러면 얘가 덕소 3구역이 입주 뭐 2030년 예상이다라고 하면 늦어져도 2, 3년이 늦어진다. 그러면 2032년에서 2033년이 될 텐데 이 정도면 지금 2020년이잖아. 2022년인가요? 지금이 2022년이면 거의 10년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남아 있는 기간이. 네네. 입주까지. 그러면 10년 정도라는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하락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맞아요. 됐을 때는 당연히 입주와 더불어 그러니까 미리 하나 사놓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네. 내가 이쪽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선은 얘도 또 팔려야 팔리는 거잖아요.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진도 아파트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파는 게 일단 우선이니까 오늘 저랑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약식으로 상담하는 걸 가지고 한 10년 뒤에 이 정도까지 계획까지 다 마무리 짓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안 좋은 방법이신 거니까 네. 일단 오늘 통화해서 얻은 건 나는 그래도 이 두 개를 갖고 갈 게 아니라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그중에 진도 아파트를 파는 걸 고민을 하라고 하시니 한번 그거 고민해 보자. 그리고 내 집 아니잖아. 아드님 집이잖아. 아들하고도 또 상의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시고 또 이제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해서 또 금액이 어느 정도 또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다시 전화 주시던 아니면 1대1 상담 오시던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 일단은 눈앞에 있는 거 사람이 내일 문 열고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을. 네. 너무 길게 계획을 해놓으신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요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보다 매도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소 진도 아파트 매도해 보시고요. 또 다른 투자에 대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339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광명 16구역 매도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는지 자세한 상황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언제쯤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목동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게 광명을 말씀하셨는데 광명 뉴타운. 일단 광명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라고 하지만 행정구역상 경기도라고 하지만 서울 서부권을 거의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이 철산 주공이니 뭐 하안 주공이니 또 이제 현 정부 들으면서 재건축이 좀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조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언젠가는 되겠죠 재건축이 그러면서 굉장히 이쪽 지역이 많이 올랐고 특히나 이제 이 광명 16구역 같은 경우는 광명 뉴타운이라는 거대한 곳이 완전히 이제 천지개벽하면서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주거 환경 자체가 완전히 이제 개선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봤던 대표적인 지역이 되는데 광명 1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이 위브라고 해서 GS하고 두산하고 이제 지은 아파트가 되겠고 21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이제 입주가 된 아파트가 되겠는데 이 아파트의 향후 전망을 하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한 몇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가격인데 지금 광명 16구역에 몇 평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84제곱미터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한 10억 선에서 매물이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가격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당연히 오르긴 올랐지만 우리 광명 뉴타운이라는 입지와 비교했을 때 더 그 상위 입지에서 잠깐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바로 옆에 오른쪽으로 7호선 타고 이동하시면 신길 뉴타운이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에스티움이죠.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옛날에 신길 뉴타운 7구역이었죠. 이 7구역 쪽의 아파트 자체가 30평대가 지금 한 14억 선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런데 신길 뉴타운하고 광명하고는 시작부터 계속 가격 자체가 적어도 5억 정도 선 이상으로 계속 이렇게 갭이 벌어지면서 이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금액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지금 현재 금액에서 한 1억 정도는 더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격 하락에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꼭 신길 뉴타운뿐만이 아니더라도 신축 아파트로 비교를 한다고 해도 봉천역 바로 아래에 있는 2호선 바로 아래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 있는데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가 있겠네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평대가 금액 자체가 한 11억 5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훨씬 상위 입지인 양천구 쪽으로 가볼까요? 위쪽으로 가보면 양천구인데 양천구의 센트럴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걔네들도 한 11억 선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훨씬 상위 입지면서 양천구라든가 그러니까 목동이죠. 목동이라든가 우리 이편한 세상 관악구 쪽에 있는 그리고 신길 뉴타운 뭐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이런 더 상위에 있는 아파트 금액들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1억 5천, 11억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광명에 우리 16구역에 있는 아파트가 입지는 광명 뉴타운 내에서도 그렇게 뭐 입지가 특별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역에서의 거리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금액 자체는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여질 게 이제 공급적인 또 측면이 되겠는데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하락 압박은 없을까? 두 번째는 공급인데 이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3기 신도시라고 해서 그 광명 시흥 신도시가 생기지 않습니까? 광명 시흥 신도시가 생기면 이쪽에 지금 7만 세대, 약 7만 가구가 공급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빠르면 내년 후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미리 청약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일단 7만 가구, 그다음에 여기에 광명 뉴타운 전체가 11개 구역에서 진행되는 것들 11개 구역에서 지금 한 2만 5천 세대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안짝에 10만 가구 정도가 이 지역에만 그냥 공급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할 그런 아파트들이. 그러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해도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거고,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금리 인상, 지금 한국은행 현 기준 금리 자체가 3.25%인데 미국 금리 자체가 지금 4%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이라서 요 시즌이라서 좀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요게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내린다는 소리가 없거든요. 또 다시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뭐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여러 말이 있지만 일단 4% 정도까지는 지금 3.25%의 금리에서 4%까지는 쫓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압박은 계속 오면서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끝으로 볼 건 우리 16구역 자체를 보더라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역하구의 거리도 멀고 그렇게 광명 뉴타운이 새로 꾸려지는 데에 대해서 16구역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전망 자체가 장기적인 전망으로서는 그렇게 뭐 광명 뉴타운 전체로 봤을 때는 주거 환경이 완벽하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긴 하겠지만, 가격 상승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뭐 일자리가 공급이 된다든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저층 주거주택에서 고층 아파트 타운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지금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경기 따라서 갈 텐데, 그러면 주위 환경 이렇게 공급이라든가 수요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긴 시간 보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년 봄 시장, 가을 시장쯤에 한번 매도를 고민하시면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 매도가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년에는 아마도 매도 고민 쪽으로 해서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도 쪽으로 방향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른 투자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 자, 우리 네네. 남양주시 별내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별내 푸르지오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신내동 그 대시양 포레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3월 31일자로 그 단기 임대 사업자가 자동 말소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그 매도 시점하고 그 세금 면에서 어떻게 해야 유리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일단 지금 TV 볼륨을 같이 켜놓고 계시는데 볼륨을 완전히 줄여주시고 전화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더 잘 들리시거든요. 네. 네, 별내 푸르지오와 그리고 신내 대시양포레 둘 중에 어떤 걸 매도해야 될지, 그리고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별내 푸르지오랑 네. 여기 신내역 앞에 있는 신내 대시양 포레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앞으로 부동산 관리 방안을 세워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신내 대시양 포레와 여기 별내 푸르지오를 두 개를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 네. 간단한 것 같아요. 되게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팠을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너무 간단한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 네. 별내 푸르지오도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오른 것 자체, 그러니까 별내 푸르지오의 가격을 끌어올려줬던 요인들을 보시면 되는 건데요. 네. 여기 4호선 연장이었잖아요, 호재가. 네, 맞아요. 네, 4호선 연장이라는 호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저쪽 암사역부터 올라오게 되는 별내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별내선이 또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구리 쪽 저쪽 아래로 해서 네. 그 별내선에 대한 호재가 있던 거였어요. 네. 이러면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별내 푸르지오 이쪽 인근에 이쪽에 뭐 아이파크를 포함해서 이쪽 전체가 다 금액 자체가 올라간 건데 네. 교통이 개선됐다라고 해서 올라간 것보다는 뭐 교통 호재보다는 요거는 부동산 상승 힘에 의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편승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더 큰 거고 사실은 교통이 개선이 됐다라고 해서 4호선이 연결됐다라고 해서 우리 푸르지오는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네. 뭐 걸어가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냥 심리적으로 이제 우리 동네도 연결이 됐다 지하철하고 그냥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좀 상승한 거지. 우리 아파트에서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건 없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금액 자체가 네. 더 치고 올라갈 여력은 사실은 좀 힘들고 그리고 뭐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들도 떨어지는 판에 우리 별내 푸르지오가 지금 올라간 가격을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조정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후에는 어차피 그러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있는 어떤 호재는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별내 푸르지오는 이제 앞으로는 악재만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왕숙 신도시 있죠. 네. 왕숙 신도시 진행되고 사전 청약 끝나고 이제 여기 뭐 공사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쪽은 가려지게 돼요. 보이지도 않아. 아.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더 남은 거지 상승 여력이 남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악재의 기간이 부동산 하락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지금이 최고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적당한 거고요. 네. 신내 대시양포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서울이에 서울 행정구역상 서울이고 역세권이고 2013년도 준공인가 그래서 비교적 신축급이에요. 네. 그러면서 세대 수도 거의 2,000세대 가까이 나와요. 한 1,900인가 몇 세대인데 하여튼 2,000세대 가까이 네. 세대가 엄청 많이 공급이 되는 아파트인데 지금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한 8억 선 되나요? 네. 자, 서울이면서 역세권이면서 신축급의 대규모 단지가 30평대 아파트가 8억이다. 높지 않은 거죠? 지금 상승장을 거쳐 왔는데도 네. 일반적인 30평대 서울의 평균 아파트에 비해서는 낮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럼 우리 대시양포레가 왜 그럴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지역 자체가 우리 아파트조차도 한 62% 정도가 임대 아파트가 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 앞에 바로 이제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나요? 또 공공주택이 여기 IC 근처로 해가지고 또 새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할 텐데 그러면서 이 양원 주택지구 같은 경우도 다 공공주택지구라고 해서 임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는 임대타운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가 쉽게 잘 오르지를 못해. 그래서 좀 더디게 올랐던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이 아파트를 가져갈까?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보세요? 네. 너무 제가 속상한 얘기만 한 건가요? 아니, 괜찮아요. 둘 중에 더 무게중심은 당연히 대시양포레의 무게중심이 더 있는 거예요. 네. 별내 푸르지오는 네. 더 오를 수 있는 게 찾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전문가님, 네네. 예, 8호선이 이제 24년도 5월쯤에 개통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TX도 또 네. 착공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8호선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8호선이 연결이 되고 한다라고 해도 네. 우리 지금 이 별내 지구를 대변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별내 지구의 별내 푸르지오 아파트거든요. 네. 별내 푸르지오 아파트는 그렇게 영향을 받는 아파트가 아니라고.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남 내 주변 사람 잘 되는 거 필요 없어.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아파트는 그렇게 네. 딴 거 오르면 우리 것도 오르겠지. 부동산은 그렇지 않고요. 진짜 오르는 것만 올라요. 네. 이걸 굉장히 명확하게 좀 잡아내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은 정리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별내 푸르지오 먼저 정리하시는 게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신내동에 있는 건 그래도 추후에 뭐 SH 뭐 본사 사옥이라든가 네. 그리고 GTX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연결이 되면서 네. 괜찮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9호선이 나중에 왕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 왕숙 신도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당연히 그 GTX도 연결이 되겠지만 9호선도 연결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이쪽이 중심이 이제 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 옮겨질 거니까 저는 별내 푸르지오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수평 이동이라고 해도 차라리 구리 갈매직으로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거의 거의 같을 거예요. 네. 그래서 차라리 갈매지구에서 이 왕숙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얘네들은 GTX 그 영향력 하에 있고 네. 그리고 충분히 9호선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그리고 가격 자체는 별내 푸르지오 매도를 한다고 해도 네. 크게 뭐 내가 웃돈을 줄 필요도 없고 거의 수평 이동 될 거니까. 아, 그럼 푸르지오는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놔도 잘 매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매도가 안 되는데요. 글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빨리 매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매도하는 게요? 네, 네. 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 그럼 신내동은요? 그러니까 신내동은 급하지는 않은데 저는 둘 다 매도하시는 것도 다 매도하시고 네. 매도하시고 새로운 걸 한번 뭐 똘똘한 한 채로 가시든 일단 지금은 뭘 내가 살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수중에 돈 생기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좋은 거 추천해 드릴 테니까.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내보다는 그래도 갈매지구 쪽을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별내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 매도하시고 새로운 투자처 찾으시는 게 더 좋겠다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852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볼게요. 자, 사업 확장 목적으로 파주시 적성 일반 산업단지 내 공장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 가치를 좀 고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파주 적성 일반 산업단지 내 공장입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사업 확장 차라니까 또 되게 축하를 드리는 거고요. 적성이라고 하면 여기 파주시 위쪽에 있는 건데 요쯤이 이제 적성 일반 산업단지가 되겠고 여기는 한 3가지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면 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보다는 그런 어떤 자기 사업에 맞게 입지를 찾아가셨을 거고 입지적인 전체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제2외곽 공사하고 있죠. 순환도로가.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뭐 자이로로 이어지면서 쭉 이어지면 뭐 저쪽에 김포나 일산이나 서울 서부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물류가 갖춰지는 거겠고 중간에 내려오면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면서 뭐 또 물류가 뭐 숨통이 트일 수가 있겠고 오른쪽으로 해서 동두천 지나갔고 여기 포천 쪽으로만 연결이 또 된다라고 하셔도 여기서 구리 포천 고속도로로 해서 요게 이제 세종 고속도로까지 이제 연결이 되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장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입지는 살펴봤으니까 제가 체크해 드릴 건 하나는 이제 금액이 되겠죠. 금액은 이렇게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성 쪽에, 파주 적성 쪽에 공장이라든가 일반 건물에 이제 임대료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통 건물의 평당 15,000원 정도에서 한 2만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보면 15,000원 그리고 이제 2만 원이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여기를 그냥 이 정도의 임대가가 형성이 돼 있으니 내가 임대를 주고 공장을 할지 아니면 그냥 지금 시청자님 지금 처음 마음가짐처럼 매입을 하는 게 더 이익일지 그거는 요 금액 가지고 한번 환산해서 계산을 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산업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 일반 산업단지라고 하면 그 수도라든가 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반 시설, 공장을 하기 위한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거에 반해서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 여기는 이제 파주니까 파주 적성이니까 파주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분야별 정보라고 있어요. 분야별 정보 들어가셔서 도시 개발이라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적성 일반 산업단지에서 할 수 있는 공장의 종류, 산업의 종류가 쭉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 일반 산업단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매칭시켜야 되세요.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이거부터 아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그냥 공장 나와 있는 게 좀 금액이 맞고 진입이 좋고 이런 거 보고서 그냥 덜썩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 가셔가지고 홈페이지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내 업태가 맞는지 명확하게 분석이 안 되면 담당자한테 전화 한번 해서 계약 전에 그거만 체킹하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으니까 뭐 더 사업 번창하셔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체크 꼼꼼하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그 자양우성 1층 아파트랑 강동구 명일동 주공 9단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전세를 놓은 상태고 자양우성을 저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요거를 좀 매각을 해서 다른 데를 좀 이전을 해볼까 하는데 어떤가 해서 어디로 갔으면 좋을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양동 우성일차와 명일 고덕주공 매도 후 네. 그리고 다른 투자처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해주셔서, 예. 여기 고덕 주공 갖고 계시는 거고, 명일동. 명일동에 보통 고덕 주공 9단지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네, 고덕 주공 9단지고 여기 자양 우성 1차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양 우성 1차인데 거주는 어디 하신다고요? 자양동에? 1차. 네. 네, 자양동에 거주하시는 건데 지금 얘네들을 정리를 하고 예. 딴 데로 이제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좋겠는지? 네네. 생각하시는 곳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뭐 네, 송파 쪽을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송파요. 예, 예. 네네네. 왜냐면 그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네네네. 예, 이제 저희가 저쪽 명일동 지금 이제 전세를 놓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네. 실상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아시다시피 시세가 많이 좋지는 네. 않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싸게 팔더라도 좀 싸게 갈 수 있을까 해서. 네. 예,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이랑 아니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네. 매도를 하고 하나로 이제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그 생각도 하고. 네. 일단 송파로 가시는 건 네. 뭐 굳이 송파로 가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송파는 네. 송파의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저 잠실벌 쪽에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거하고요. 예, 그냥 송파 전체 네. 정비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 예, 예.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특히나 네. 송파는 재건축이에요. 네네. 재건축인데 지금 갖고 계시는 아파트 자양 우성 1차나 고덕 주공 9단지나 네. 다 연안 넘어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거예요. 네네. 내가 재건축 아파트 두 채를 버리고 굳이 송파에 재건축을 노리고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적어도 네. 고덕 주공하고 요 주공 9단지하고 자양우성 1차를 매도할 상황이라면 네. 반포가 됐든 여의도가 됐든 네. 강남이 됐든 이런 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굳이 뭐 그렇게 된다면 자금적인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네. 둘 중에 하나 정리하는 거면 지금 네. 자양우성 1차가 됐든 고덕주공 9단지가 됐든 얘네들 모두 재건축 대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재건축,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거에 생명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이고 핵심은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네네. 속도인데 고덕주공은 지금 예비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밀안전진단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냥 호흡 끝났어요. 산소호흡기 뺀 거야.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정책 바뀌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언젠가 되겠지인데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 네. 아니 뭐 재건축 잠실주공 5단지가 됐든 음마아파트가 됐든 우리 애도 아는 아파트예요. 그때부터 재건축 소리가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도 안 돼요. 그래서 네.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일기 신도시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어떤 뭐 표라든가 전체가 있겠지만 네. 일단 눈에 보이는 거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고덕 주공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입지도 좋고 괜찮은데 어차피 둘 다 정비사업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고 하면 속도가 생명이니 대신 우성 1차는 네. 속도감이 훨씬 있잖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재건축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이고 얘네들 지하 파거든요. 지하 파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차가 좀 안 좋아요. 네. 그 지하 파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억 5천 뭐 2억이 채 안 되는 분담금이 들어갈 것 같고 네.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만 따지면 27년도에 입주 예정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7년도 얘네들 재건축 진행이 될까? 고덕주공 9단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이 언감생심이죠. 그러니까 속도적인 차이가 그만큼 난다고. 얘네들은 입주 앞두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때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때부터 10년, 15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얘기 왜 우리 그렇잖아요. 난 지금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 좋은 아니 그 좋대. 저기 있는 음식이 좋은데 얘네들은 낮 장사 안 하고 저녁 장사 한다는 거야. 네. 난 지금 점심에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여기는 심지어 문도 열고 맛있게 내 자리도 있네. 네. 그럼 당연히 여기 들어가서 먹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고 나서 배 딴딴딴 두드리면서 뭐 저녁을 한번 먹어볼까 고민은 그때 해도 안 늦거든요. 네. 근데 굳이 저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걸 찾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양우성 1차에서 재미 한번 보고 고덕주간 기웃거려도 되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어차피 두 아파트 모두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네. 재건축의 생명은 속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자양우성 1차에서 먼저 재미 보고 그 다음에 고덕주공 9단지를 하던 아니면 고덕주공 9단지는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주공 9단지는 네. 자양우성 1차 가격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얘네들 입주한다고 하면은 뭐 27년이라고 하지만 늦어져도 30년까지는 입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8년에서 한 10년 남았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해도 그런 10년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부동산 하락장이 그만큼은 굉장히 늦게 갈 거예요. 네. 떨어졌다가 계곡처럼 또 쭉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천천히 가격이 쭉 내려갈 거란 말이죠. 올라갈 때는 되게 서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좀 훅 내려가면서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조금 훅 떨어지면서 이 훅 떨어지는 기간이 조금은 길게 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시간조차가 우리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새 아파트로 이렇게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암흑기 끝나고 내 아파트는 새거로 변했는데 상승장 돌아올 때 더 재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개별 상담 또 진행해 보시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